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그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서 내수 경기를 띄우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해법이 도움되는 것이고 또 서민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어서 과연 약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그 위험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단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곳은 혹시 어디이신지요? 네, 오늘 지금 그 광화문 단식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밤새 그리고 아침까지 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예, 뭐 크게 그게 지장을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들 시민들이 막 오고 계시네요. 예. 지금 비는 조금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데요. 예. 단식하기에 괜찮은 날씨다. 예. 뭐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결의를 다지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애투쟁 계속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걸 장애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답답한데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고 또 그런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에서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민생 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이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각종 민생 현장을 지금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이른바 온건 중도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장애투쟁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데요. 그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활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 의원들이 전부 다 국정감사가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국정감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전술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국회를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따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견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이신 홍 의원님 오늘 연결한 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부동산 관련 규제 모두 다 풀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지요? 모두 다 풀었다기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많이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 부양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서민들의 경우에 지금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민들이 이렇게 집값에 허덕이고 그리고 빚에 허덕여서 소득이 이제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서부터 지금 경기는 꾸준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금년도는 예상이 지금 3.78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정상적인 우리 경제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 궤도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총리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것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 중에서 홍 의원께서 그래도 가장 이 부분은 좀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 파탄이 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뭐 정부에서는 지금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민 주거 불안정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거품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품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서민들 소득이 없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데, 예. 특히 이제 보수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런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경제학자적으로 보면 대공황이라고 1929년도에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전에 미국 정부가 취했던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었거든요. 부동산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에 의해서 잠깐 경기는 살아나는 듯 했지만 금방 큰 경제 위기가 왔고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지금 세계 경제 대침체라고 하는 사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지금 2014년에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시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확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예. 바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제 위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정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요약하면 빚내서 집 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그러면 이것은 경제 위기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불섭을 들고 지금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이런 앞날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사실상 정권을 잡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권 잡은 이후에는 경제민주화 하는 신용 내다가 지금 이제 다 했다고 얘기하고 6개월 만에요.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 하도급업자, 하청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이라든가, 골목상권, 이분들은 아직도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 게 엊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 성과가 없으니까 갑자기 1년 만에 경제부총리를 바꾸더니 이번 경제부총리는 창조경제 얘기를 거의 안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능한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그 대책이 없으니까 바로 이 가장 위험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2, 3년 후에 올 거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이 장관 있을 때는 아마 터지기가 어려우니까.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겠네요.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이 넘어가게 되겠죠. 예. 사실상 이런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돌아 생각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취했던 정책이 역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런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들의 부채가 늘어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부채가 그때만큼이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두 기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뭐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부채도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1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났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매년 지금 20, 30조씩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만큼이 이제 국가의 빚으로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지금 기업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빚으로. 예. 외환위기가 지금 다시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가계도 부채 때문에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게 또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네. 예, 홍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